자, 먼저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 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수업을 사회복지법제론을 이 수업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죠. 사회복지사란 여러분 자격증을 많이 이제 획득하시려고 이런 과정들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자격 관련된 내용들이 다 법적인 규정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법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과는 다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려운 법률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자격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법적 테두리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의의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사회복지사라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한 자격증인 거죠. 그래서 국가 자격증인 거고요. 이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자격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들의 활동 무대, 대상은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어떠한 욕구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 활동을 하죠. 자, 이들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들의 문제 해결을 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할이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환류,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실천 계획,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집행을 하고 이게 잘 되는지 아닌지 평가하고 자, 잘 됐으면 그거에 따라 계속하고 잘 되지 못했으면 다시 수정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환류,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리고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서 정신적인 원조, 육체적인 원조, 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이다. 이렇게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이란 결국 자격에 대한 이 제도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들에게 복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자격 제도가 요보 대상자와 같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고, 이걸 위해서 우리나라는 자격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자격제도에 맞춰서 준비하기 위해서 필수 과목들을 듣기 위해서 저를 만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격 기준이라고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사회복지사의 등급이 1,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이게 개정해서 1, 2등급으로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3등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등급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 집합교육을 해서 일정 시간을 이수하면 3급을 주는 형태의 교육이었는데 뭐 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 수요도 많지도 않고, 실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보고 수업을 듣는 것처럼 원격 수업이라든지 다른 콘텐츠가 많아서 3급에 해당되는 그런 교육기관을 찾지를 않고 바로 2급 자격증이 해당되는 이런 어떤 원격 교육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취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3급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3급을 갖고 있던 분들이 경과 규정을 두어서 어떤 일정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실무 경험이 쌓이면 2급으로